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2019년 8월 2일 오늘 경주포커스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에 그 경주포커스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 5개, 이른바 경주포커스 주간 핫5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이번 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께서 5번째로 많이 보셨던 기사는 지역 노동계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31일 수요일 날 쓴 기사인데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지난 25일 날 강기봉 전 발레오 전장 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도 징역 8월 이익을 받았고 상고를 했는데, 이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을 함으로써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이 30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30일 오후 3시에 구속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강기봉 전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민주노총 경주지부, 그리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또 전 금속노조 발레오 지회, 그러니까 금속노조에 속해 있던 발레오 만도의 노동조합, 이렇게 관계자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 또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 법원검찰이 같이 있죠. 경주는 여기에서 3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과, 반성, 그리고 법원의 사과를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사과와 검찰의 반성, 또 강기봉 전 대표에 대한 8개월 또 뒤에 돌아오면 또 어떤 노동 탄압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왜 영구히 퇴출이 돼야 된다, 회사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31일자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전체 영상을 다 담아서 보여드리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영상 일부분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발레오 세태는 강기봉의 구속을 통해서 노동자의 정의로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31일 오전 11시에 굉장히 덥고 그랬었는데요.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경주시 지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강기봉 대표가 30일 날 구속 수감됨으로써 그동안 민주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라면서 검찰의 반성, 법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검찰에 대해서는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그의 국정감사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이쪽에서 강기봉 대표에 대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달에 무혐의 처분해버렸거든요. 이 점을 거론하면서 졸속 수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고발을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원죄가 있다라면서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고요. 법원에 대해서는 이 발레오 만도지회 노조 파괴 공작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거래로가 이루어졌던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됐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질질 꺼면서 범죄자가 거리를 활발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무시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2017년 6월 달에 강기봉 1심에서 징역 8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면서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점도 같이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노총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 만도지회 이 세 주체가 그저께 기자회견하면서 2010년 발레오 만도 직장 폐쇄를 시작으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 민주노총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민주노조 발레오 만도지회 안에 지금 그때 당시의 노조는 거의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 민주노조 재건에 다시 한번 나서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노동이 존중받는 경주사회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관계에 대한 대책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또 지역상공계에서도 강기봉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 회사 이렇게 표창도 주고 이랬던 점들을 거론하면서 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이 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의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 네 번째로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는 지난 27일날 공개된 경주시 4개 출자 출연기관의 2018년 경영실적평가가 공개된 데 대한 이 기사를 28일자로 썼었는데요. 일요일날 쓴 기사인데 이 기사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그 재단법인 세안경영연구소의 그 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서면 심사, 현지 심사를 병행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관 경영 평가도 또 기관장 평가 이렇게 모두 5개 단계로 분류해서 이 평가 등급을 이렇게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기관별로 이렇게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다소 실적이 조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7년에 경영평가가 다등급이었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올해 나등급으로 1등급 상향이 됐고, 또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기관평가는 나등급, 기관장 평가도 B등급으로 나타났고요.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는 또 기관평가는 나등급, 기관장 평가는 A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등급이 가장 낮은 마등급, 기관장 평가는 B등급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경영 실적 평가에서는 이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여전히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평가받은 결과 가나, 다, 라 중, 마 5개 중에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주시에서는 이 각 기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정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영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그 조회수가 많은 세 번째 또 많은 기사는, 그러니까 3위 기사는 경주시가 시민감사관을 현재 지금 공개 모집 중인데요. 이 공개 모집한다는 기사입니다. 26일 지난주 금요일날 경주포커스에 게재한 기사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하는 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을 이렇게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SNS에서도 뭐 좀 한마디로 다글다글 하던데요. 이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은 중앙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또 시민 불편사항이나 공직적 부조리 및 비리 제보를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는 전문 분야에 10명, 일반 분야에 5명, 이렇게 일반 분야에 15명, 이렇게 해서 25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면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모 일정 8월 1일날 시작이 돼서 8월 8일까지 하는데요. 서류 접수 후에 서류 심사를 거쳐서 8월 중에 최종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경우에 공모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좀 더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경주포커스 조회수 두 번째로 많은 기사는 7월 29일 월요일에 쓴 기사인데요. 경주시가 용적률 거래제 또는 용적률 양도제 이 도입 방안에 대한 특강을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딴지 공무원들이 부직 있었더라, 라는 기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용적률 거래제 또는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주처럼 문화재보호법 등 이 각종 규제로 이 법적 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되지는 못했고요. 이날 특강은 준하경 경주시장이 특별한 지시로 마련된 강연이었습니다. 준하경 시장의 경우에는 후보 이전 때부터 이 경주처럼 이 고도의 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도 제한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엄격히 구분을 하되 양지역 간에, 그러니까 보존지역과 개발지역 간에 개발권의 이양을 가능하게 해서 도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른바 개발권 이양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 또는 용적률 거래제 등을 이렇게 좀 도입을 해서 유력한 돌포가 될 수 있을 거다. 경주 같은 도심 침체가 되고 있는, 그리고 도심의 개발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날 특강에서도 준하경 시장 이런 점들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준하경 시장의 발언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 시절부터 우리
역사도시 경주가 뭔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제도로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이 TDR 제도를 좀 한국적으로 변형해서 법제화한다면 그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 몇 차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전환경시장 29일 특강에서 역사도시 경주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제도로는 한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권 이양제를 한국적으로 변형해서 용적률 거래제 또는 양도제로 이렇게 법제화한다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제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법제화를 위한 전초 단계에서 시민공감대행 승인법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걸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강연을 마련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이 월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또 일이 바쁘고 해서 그런지 자리를 떠는 공무원들도 많고 조는 공무원들도 많고 스마트폰으로 뭐 이래저래 메시지하면서 딴짓하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뭐 어떤 공무원들이 기사 나오고 난데 사람 피곤하면 뭐 김 기자 너는 피곤하면 강연 가서 하잖아. 아니 물론 저도 강연 어디 뭐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 강연 가면 졸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어쨌든 경주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데서 굉장히 유력한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겨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강연인데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에서 지적을 했던 기사고요. 저도 잡니다, 강연 가면. 안 자는 건 아니고. 예. 방금 사진으로 보신 이분이 이날 강사로 초청된 최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했던데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 용적률 거래소의 법제화를 주장해온 분입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경주 고도 육성계획, 고도 보존 기본계획 이걸 수립하면서 보존지구, 육성지구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여기에 큰 뼈대를 잡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경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경주와 같은 도시가 오히려 이런 용적률 거래 제도가 이게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더라도 경주 같은 도시는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이걸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분도 그 강연에서 그 용적률 거래 제도가 왜 현재 그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 용적률 양도제 또 매입제도의 법제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또 이걸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과제들 설명을 하면서 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문화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는 꼭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강연 영상 7월 29일 날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짝 물론 전체 강연 분량은 담지를 못했고요. 한번 살짝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 조회수 많은 1위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경주 포커스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기사는 7월 30일 화요일날 저희 경주 포커스 톱으로 썼던 기사입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정비특별법 빈껍데기 논란이 확산 이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건 제가 기사를 쓸 때 국회 사무처가 그날 7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그 전에 했었고 이 회의록을 분석을 하고 쓴 기사인데요.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이걸 상징적인 의미 또는 정치적인 의미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통과시켜준 것으로 회의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빠졌다.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일단 통과시키고 보완은 나중에 개정안을 해도 되고 천천히 보완해 가도 된다라면서 발언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완전히 안고는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선언적 법으로 되는데 특히 의원이 오늘 수정된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빠지더라도 동의를 해야 된다. 전체로 아우는 법을 하자고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 법도 사실 다 안고 빠진 찐빵같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통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자 하면 뭐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이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들을 일부 드러내서 이 글자를 잘못 썼네요.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뭐 안고는 다 빼고라든지 안고 빠진 찐빵은 상징적인 의미라도 해야 된다라든지 정치적인 의미, 이런 선언적 의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 것이 효율하게 확인이 됐고요. 이런 점들을 들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이 신라환경 핵심적 보건정비 특별법이 어떤 알맹이보다는 일단 통과시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통과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삭제가 됐지만 이 신라환경 핵심적 보건정비 사업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거나 또 이 때문에 향후 예산 확보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라면서 이 법 제정이 앞으로 법사위원회를 넘어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매우 큰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특별하게 설치가 빠져서 알맹이가 속 빠진 어떤 그런 빈껍데기 법안인지 아니면 김석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 상당한 성과가 있는지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거니까요.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자신의 그 임기 동안 상당한 업적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 아니다 이거 빈껍데기다 라고 주장하는 뭐 내년 총선에 나올 분들 포함해서 분들 이런 논란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면서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주간 브리핑 조회수 많은 기사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는 시간 여기서 줄입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8월 5일날 매일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